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은 하루 3번 식사 전 그리고 늦은 밤에 분비된다. 위 벽에서 생성된 그렐린은 혈관을 타고 올라가 뇌의 시상하부 식욕 중추를 자극한다. 그러면 우리 몸은 먹을 것을 찾게 되고 포만감을 느끼면 그렐린의 분비가 감소하게 된다. 반면 내장의 지방세포에서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된다. 렙틴은 시상하부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그렐린과 렙틴, 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할 때 우리 몸은 적당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야식을 즐기면 두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고 비만과 같은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렐린과 렙틴의 분비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에는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8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났는데 11시면 다시 배가 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분들 이것이 진짜 배고픔인지 가짜 배고픔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짜 배고픔을 느끼는 경우에 그렐린이 높다고 하더라도 렙틴 수치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 가짜 배고픔이 이내 가라앉거든요. 그렇지만 특정한 시간만 되면 그렐린 수치가 올라가서 배고픔을 느끼는 분들이 렙틴이 조절이 안 되므로 계속 그 시간에 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야식은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건강을 위협한다. 밤마다 야식의 유혹을 참기 힘들다는 김혜성 씨. 그의 몸은 이미 고도 비만 상태다. 치킨, 피자, 여러 가지 야식금 시킬 수 있는 건 다. 짜장면집도 요새는 24시간 다 하니까. 그게 주된 거죠. 24시간 할 수 있으니까 하니까 시키면 안 되니까. 주로 몇 시쯤? 10시 이후, 무조건 10시 이후. 공복 상태인 김혜성 씨의 혈액을 채취한 뒤 평소 야식으로 즐기는 치킨과 피자를 섭취하게 했다. 그리고 15분 간격으로 혈액을 채취해 체내 렙틴 호르몬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충분한 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야 할 렙틴 호르몬 수치가 오히려 줄어드는 변화를 보였다. 식욕이 억제되지 않고 가짜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식사하시고 나서 예. 지금 포만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한 절반 정도. 더 먹을 수 있죠. 지금 더 먹을 수 있는 게 못 먹겠으니까. 이러한 교란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다른 시간에 식사를 할 때도 그렐린과 렙틴이 충분히 조화롭게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폭식과 과식을 나타나게 됩니다. 즉 야식 증후군 환자분들을 보면은 꼭 밤에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점심이나 또는 이른 저녁처럼 특정한 시간에 폭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렐린과 렙틴의 부조화 현상으로 야식으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는 이봉진 씨. 힘들게 뺀 살이 최근 몇 년 새 다시 늘고 있어 고민이다. 한때 씨름 선수가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더 이상 살이 안 찔 줄 알았는데 또 결혼하고 나서 이제 또 한 50kg 이상, 그러니까 최고 149kg까지 나가서 결국은 이제 당뇨, 고지혈, 기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인병의 사관왕을 차면서 이제 사형선고나 같은. 건강을 위해 다시 시작한 다이어트. 꾸준한 운동을 통해 60kg 감량에 성공하며 날씬한 몸매를 되찾았지만 내가 따로 만들 테니까. 또다시 살이 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박태환이, 이한. 그런데 늘어난 건 체중만이 아니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아침과 점심을 거르는 것이 일상이 된 그에게 253인데? 당뇨 증세까지 찾아온 것이다. 심각한데요? 하루 식사량 중 반 이상을 저녁에 몰아먹을 정도로 이봉진 씨의 식욕은 저녁 무렵 가장 왕성하다. 먹어봐. 하지만 오늘 저녁도 튀김 몇 개로 아쉬운 허기를 달랜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식당을 찾은 이봉진 씨. 다른 이들에겐 술자리지만 그에게는 제대로 된 오늘의 첫 식사다. 배고픔 때문인지 그의 저녁은 대부분 폭식으로 이어진다. 체력적으로 너무 딸립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하더라도
좀 빨리 피로가 오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못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내 몸을. 네. 야식 증후군 환자의 경우 특히 복부 쪽에 지방이 쌓이는 사과형 비만의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 역시 복부에 내장 지방이 많은 고도 비만 상태였다. 고도 내장 지방 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식사 전후 인슐린 분비량과 혈당을 측정해 인슐린 효율성을 알아봤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에게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견됐다.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태형님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즉 인슐린 분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인슐린 사용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것이 발생이 됐고요. 이봉진님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인슐린 분비도 잘 되지 않는 그런 당뇨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을 확인했습니다. 체내로 음식이 들어오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된다. 분비된 인슐린은 혈관을 따라 포도당을 간과 근육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쓰일 수 있도록 돕는다. 그 결과 혈당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야식을 먹으면 인슐린의 효율성이 떨어져 세포가 혈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체내에 남은 당은 내장과 간에 그대로 축적되고 이것은 곧 비만으로 이어진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단계는 어떤 질환이라기보다는 당뇨병으로 가는 그 경계에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식을 즐겨하는 사람, 특히 저녁에 자기 전에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런 경계역에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경계역에 있다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우리가 말하는 생활습관병이 생기게 되죠. 이런 질환이 한꺼번에 주로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밤에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 문명이 만들어낸 새로운 병, 야식 증후군. 지금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대사 도미노를 아시나요? 성인병의 중복 발생이나 발병의 순서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마치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듯 야식과 운동 부족 등 나쁜 생활 습관이 발단이 되면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지속이 되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을 야기하는데 이 각각의 질환들은 서로 악영향을 미치면서 당뇨병, 동맥경화를 거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까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질병이 별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 발생하며 또 서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